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 근교의 유서 깊은 소나무골이라는 마을에 한때는 드높은 명성을 자랑하던 박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풍파 속의 가세는 기울어 고택의 기와는 이가 빠진 듯 깨져나가고 담장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씨 가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날씨에 낡고 해진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처녀가 박씨 집안에 으리으리하지만 낡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였습니다. 발에는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고 추위의 뺨은 사과처럼 붉게 얼어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정말 맨몸으로 왔구나. 기가 차서 원. 대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짝도 이런 짐짝이 없구나. 이런 아이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고 들여야 한단 말이냐?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말에 서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들어오기나 해라. 밖에서 얼어 죽을 셈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택의 마당은 넓었지만 한때 화려했을 정원은 잡초만 무성한 채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준아, 내 신부가 왔다. 어서 나와보거라. 잠시 후 사랑채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하의 남편이 될 박선준이었습니다. 선준은 서하의 초라한 행색을 한번 쳐다보더니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고작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남편 될 사람의 말에 서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구경하러 왔을 뿐 잔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죠. 서하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어색한 화롯을 입은 채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직며느리다. 허튼 생각 말고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혼례는 끝이 났고 서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냉골이었고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황소바람이 매섭게 들어왔습니다. 서하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기구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녀를 짐처럼 여겼고 사촌들은 매일같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게다. 할머니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상 어디에도 그녀가 머물 곳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차가운 방 안에서 서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몰라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내게 처음으로 생긴 집이야. 비록 모두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지만 이곳은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서하가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서하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수모와 고난이 닥쳐도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낡은 기와 위에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듯 자신도 언젠가는 이 가문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하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연이은 흉년의 빚만 늘어갔지만 그런 고된 삶 속에서도 서하에게는 큰 기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민준아.
이 어미가 널 꼭 훌륭하게 키워줄게. 서화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어린 민준마저 배를 고른 날이 많아졌습니다. 애미라는 것이 애까지 굶기고 있구나. 집안 망신이다. 망신이야.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서화를 불렀습니다. 서화야. 민준이를 한양 큰 댁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서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댁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어 형편이 훨씬 나은 곳이었죠.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아이를 그럼 내 새끼를 굶겨 죽일 셈이냐? 큰 댁에 가면 제대로 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게 아니냐? 서화는 남편 선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시는지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 우리가 민준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지 않느냐. 그날 밤 서화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를 떼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 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민준을 데리러 왔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짐을 쌌습니다. 민준아, 어미 마음 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살배기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미의 눈물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엄마. 가지마.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큰 댁으로 보러 가거라.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는지 처음으로 서화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을 보낸 후 서화의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아들 생각에 잠기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화는 병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잠꼬대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화야.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마저 날 버리지 말아다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을 보러 가려던 서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았고 남편 선준마저 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화. 민준이를,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서화는 오랜만에 아들 민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와 품에 안기는 순간 서화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이 세상에 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을 잃고 낡은 고택에는 병든 시어머니와 서화, 두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화는 생계를 위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박씨 댁며느리 좀 보게. 양반 체면도 없이 장사질을 하니? 쯧쯧.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서화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보다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땅을 두고 다투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 땅이 그리 좋다고 그런 비싼 값을 부르시오. 보시오. 이 땅은 물도 좋고 해도 잘 들어 농사짓기엔 천하제일이란 말이오. 그들이 말하는 땅이 어디인지 알아차린 서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말씀하시는 땅이 수리목 근처 논 말씀이신가요? 맞소마. 부인이 어찌 아시오? 그 논은 작년 장마 때 큰 바위가 굴러내려와 물길이 끊겼습니다. 그 땅을 사시면 한 해 농사를 망치실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자란 서화는 그 누구보다 땅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작은 논을 사십시오.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땅도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될 것입니다. 서화의 정확한 정보에 상인들은 깜짝 놀랐고 큰 손해를 막은 상인은 그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덕분에 큰일 날 뻔했소.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 서화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 보는 눈이 신통하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때마다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한은 성심껏 답해 주었습니다. 박씨 댁 며느님, 이 밭은 사도 괜찮겠습니까? 그 밭은 물 빠짐이 조와 채소를 기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주었고 서한은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약값을 대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서하야,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내가 참으로 기특하다. 처음으로 듣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이 오래된 문서 뭉치를 들고 와 서하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님, 이 문서들 중에 혹시 이상한 것이 있는지 좀 봐주시겠소? 서하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다 유독 낡고 누렇게 변한 문서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문서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등불 아래서 문서를 자세히 읽어본 서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남긴 조건부 상속 계약서였습니다. 20년 안에 장남이나 차남 또는 장손이 이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팔았던 모든 땅을 그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럴 수가. 이 문서만 있으면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에 따르면 장손인 민준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서한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기반을 마련하기로. 서한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장터 한편에 토지상담소라는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번 돈으로 몰락한 가문의 땅들을 조금씩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미가 꼭 너의 자리를 지켜낼게. 몇 년 후 외지에서 온 최겸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나타나 마을 땅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씨 집안의 고택마저 자신의 소유라며 서하에게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내 것이오. 이 매매 계약서가 그 증거요.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서하는 침착하게 시아버지가 남긴 조건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문서를 보시지요. 이 땅은 조건부 매매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관아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서하는 급히 큰댁에 편지를 보내 아들 민준을 데려왔습니다. 어느덧 10살이 된 민준은 훌쩍 자라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관아에서 원님은 두 문서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 이행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고택 주변의 모든 땅은 박씨 가문의 장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하가 마침내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원님께 깊이 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서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다. 너의 그 큰 뜻을 몰라봤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집안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토지 상담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 민준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늠름한 관복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서하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모자는 고택마루에 앉아 활짝 핀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모든 판이 뒤바뀌는 법이란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지? 빈손으로 시집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지혜와 끈기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여인. 서하의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오래